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생입니다. 잡혀있고 무발화인데 대소변을 표현하지 않아요. 소변은 정말 급하면 손을 끈다거나 팬티 근처를 만집니다. 그런데 대변은 기저귀에만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변기에 앉혀보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는데 안 돼서 부모도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살인 네, 거죠? 학교 가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안 써주셔가지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쨌든 네. 소변은 급하면 표현을 하는데 이제 대변을 기저귀에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소희랑 지연이는 대소변 빨리 잘 가렸어요? 제가 게으른 엄마라 그 아이한테 약간 기대치도 낮았고 제가 게을러서 왜냐면 대소변 어쨌든 비장의 아이들도 가리려고 하면 엄청 막 빨래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뭔가 사인이 오면 바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하니까 근데 또 의사소통이 워낙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보통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장애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6살, 7살에 어쨌든 뗐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살, 6살 때도 그렇게 조급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저귀 하고 다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사실은 안 나지만 제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거 보면은 그랬던 것 같고 좀 뭐라 해야 되지? 7살 때 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듣기로는 뭐 저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랬고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최대한 배변 훈련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6살 때는 떼고 밤 기저귀까지 아예 떼는 게 7살이었나 봐요. 그리고 대변까지 완벽하게 저희 아이는 변비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변보단 대변이 좀 그랬던지라 그리고 저는 조금 이렇게 걱정을 또 안 했던 게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사두긴 했었어요. 변기를 뭐 표현을 마려우면 뭔가 만진다든지 그래서 얘가 지금 감각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일단 오케이. 제대로 일단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어머니께서 되게 짧게 해주시고 너무 제한적이긴 해요. 정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성별도 그렇고 나이도 내년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7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렇기도 한데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표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마려우면 여기 만진다든지 근처 만진다든지 대변에는 기저귀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관찰하다 보면 대변 놓기 전에 뭔가의 그런 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람이 왜냐면 약간 조금 그 본능상 약간 예를 들면 기저귀 잡고 있는 애들이 어린애들이 약간 어디 붙잡고 뭐 꼭씩 탁 붙잡고 막 애들이 시작한다든지 하기 전에 뭔가 음식물을 잘 안 먹는다든지 밥을 잘 먹는 애들인데 밥을 잘 안 먹어. 얘 좀 맞아 똥 싼지 며칠 됐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명히 관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이가 급하면 손을 끈다거나 팬티 근처를 만진다고 보니까 감각은 있네.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서두르지 않았던 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배변 훈련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억지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인 같은 걸 주거나 뭘 할 때 뭐 적절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으로는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7살, 저도 7살 때라서 그렇게 늦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연습하면 할 수 있겠구나. 또 감각을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무발화라고 하니까 사실 표현의 문제인데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많이 관찰을 좀 약간 배변 훈련하기 전엔 저는 약간 좀 기록했거든요. 아이가 얘는 보통 몇 시간 텀에 기저귀를 갈더라. 언제 며칠에 한 번 대변을 놓더라. 이런 사전 작업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가 뭔가 표현을 했을 때 손을 만진다가 뭐 끈을 만진다가 팬티 근처를 만질 때 뭐 발화가 안 되면 그림으로라도 뭐 냉장고에 제가 뭐 한글 가리키실 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가리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가리켰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아마 대변만 또 기저귀만 대변을 기저귀에 보려고 하는 애들은 비장애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앉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딸도 감각이 되게 민감해서 제가 일반 변기에 뭐 장난감 변기도 사보고 휴대용 변기도 사보고 일반 변기에 뭐 쿠션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사봤어요. 그리고 앞에 계단도 놔줘보고 해서 본인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좀 저도 사전에 좀 찾는 걸로 연습했고, 최근에 본 걸로는 그 방송에 왜 무슨 박사님 나오시는 방송에 보면 의외로 촉각에 특히나 민감한 애들이 앉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해서 근데 그 친구는 또 심지어 변비가 있는 거예요. 대변까지 참아버리는 악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서 그냥 그분이 뭐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일부러 앉는 게 싫은 경우라고 하면 뭘 바닥에 깔고 그냥 푸세식처럼 이렇게 개구리 자세를 앉는 것 자체가 배에도 약간 대변이 나오기 쉽게 신체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성공해보고 뭐 거의 뭐 약간 좌욕도 해보고 만약에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약이라든지 뭐 연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하는데 좀 그런 다른 노력이 일반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고 하면 굳이 그 방법으로 무조건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고 충분히 이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서 막 그래서 이제 변기에 평생 안 앉고 쪼그리고 싸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보다 한 번에 배변 훈련 한 번에 제대로 된 성공 경험만 있으면 사실 전환시키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실제로 듣기도 하고 저희 아이도 그랬기 때문에 사전 작업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거지. 뭔가 무발화 때문에 이 아이가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많은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맞아요. 줘야 되는 거지. 정말 무슨 네. 그 지구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지연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왜 변기 있잖아, 아가들 변기 거기에 안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 지연이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배변 훈련이 아니고 그냥 앉는 거지. 맞아요. 그냥 앉는 것만 해도 그냥 다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해주고 거기서 막 간식도 먹이고 맞아 거기서 막 뭐도 먹고 막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안하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정말로 연주 씨 얘기처럼 한 번에 성공한 경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조급할 수도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 그냥 다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장애 애들도 대소변 학교 가서 그러니까 떼고 갔다 하더라도 학교 가서 미숙하게 처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부모들이 약간 갖는 그런 거 같긴 해요. 약간 그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과업. 그리고 이 친구가 다른 활동은 굉장히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해내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 어머니가 더 조급하실 수 있는데 전 진짜 소희가 처음 변기에서 대변 성공한 날 저희 케이크 샀어요. 진짜 불렀어요. 막 촛불 막 축하 막 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표현은 충분히 언어 표현으로 안 할 뿐이지 아이는 지금 사인도 이미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너무 떨어지면 진짜 어머님이 마음먹고 할 때 아직 어머니가 그럴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그래서 늦었을지도 몰라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저는 그냥 시작을 늦게 해라. 그리고 내가 전열을 가다듬고 그 사전 기록을 왜 하시라고 하냐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우리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얘가 몇 시간 텀인데 3시간 텀인데 지금 한 4시간째야 버티고 있어. 자기도 마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약간 타이밍을 좀 노려서 어부지리로 약간 성공하게 한 다음에 막 칭찬을 해주거나 뭔가 이런 피드백 같은 이런 작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표현을 좀 적게 하는 친구거나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더 무딘 편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는 거지.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 아가들 하는 그 변기에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그래서 여기서 밥도 먹고 뭔가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자꾸 하면은 이 변기 자체가 낯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난감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할수 그 있거든요. 훈련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장난감 휴대용 변기는 그냥 늘상 거실에 하나의 그냥 좌석처럼 항상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는 버릇을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그냥 맞아요. 거기 앉아서 노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이는 언제 기저귀 뗐어요? 몇 살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연이는 한 6살 전에 그러니까 그냥 보통 됐다. 그래도 그건 또 잘했네. 많이 되셨네요. 이 어머님들이 참 훌륭한 어머니셔. 전 되게 늦게 뗀 편이거든요. 잘했다 지연아. 난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한 것 같아. 보통 그 훨씬 더 이전에 조급함을 갖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돌이 넘어가면 요새는 조금 이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장의 친구들도 세 돌 이후에 이제 배변 훈련하는 게 좀 문화가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두 돌이면은 기저귀를 떼야지 이런 문화가 더 있어서 두 돌 반 정도부터 막 조급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발달 장애니까 좀 늦어도 이제 네다섯 살은 해야지 막 이런 조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주 씨도 훌륭했던 게 얘가 6, 7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그거에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기간을 늦게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군이 없었고 제 생각은 제가 처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둘째를 키워보고 이렇게 빨 땐다고? 약간 남자아이기도 했고 이렇게 빨 땐다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 기관 보내는 게 좀 늦어져서 제가 그렇게 늦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고 아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 양육할 때부터 약간 그런 육아 정보들이 넘쳐나서 이제 뭐 빨리 하는 게 좀 안 좋더라 뭐 충분히 아이한테 뭐 맞춰줘라 이런 게 있었어서 그런 건데 기관을 좀 빨리 보내시거나 또 오히려 비교군이 생기면 어머니가 조급하실 수 있는데 좀 별로 그렇게 조급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어야 1년 싸움이에요. 길어야 1년 싸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신경적인 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학교 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다 떼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지금 다 애들 다 뗐으니까 이제 조급함을 갖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잘 못 되니까 그냥 평소엔 잘 해주다가도 어느 날 한번 욱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몇 살인데. 이렇게 해주다가 너는 몇 살인데 이걸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트라우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정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젊으신 어머님들은 콩나물 시루를 아실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정말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내가 주지만 어차피 다 빠져나갈 거야. 남는 건 없을 거야 라는 기본 마인드가 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콩나물 그래서 얼마나 잘 자랐나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콩이 파랗게 돼요.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을 아예 그냥 잡고 그래서 미리부터. 이거 그러니까 1년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길어야 1년 안에 끝날 그러니까. 싸움이야. 얘가 지금 7살인데 내가 7년을 기저귀 채웠는데 1년을 더 못해? 1년 안에 끝나 라는 어떤 좀 마음을 좀 푹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배변 훈련은 아이한테 이렇게 흥분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안 좋다 그러잖아요. 맞아. 엄마가 예민하게 뭔가 하면 안 돼. 조급해하고 예민하게 있고 하면.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안 좋고 저는 우리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몇 번 없는데 되게 크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내가 한 7살 때쯤 됐는데 밤에 이렇게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약간 좀 서늘하고 추운 목욕탕에 나는 이렇게 벌트듯이 서 있고 엄마가 막 뭐라고 했던 게 생각나 지금도. 신경질 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밖에 안 했다는 건 난 그날 아팠던 게 아닌가 싶어. 그렇잖아. 늘 실수를 자주 했던 게 아닌데 그날 내가 아픈데 좀 나를 이렇게 좀 다독이시지는 못할 망정. 근데 엄마는 화가 났겠지. 다 큰 애가 막 이렇게 일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게 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변 훈련을 하다가 받은 어떤 화나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얘가 기저귀를 뗀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실수가 없어야지 실수 한 번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했던 사연 중에도 얘가 초등학교 일반 학교 중학교까지 맞아요, 잘 맞아요. 다니던 애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옷에 실수해서. 실수하는 바람에 특수학교를 전학 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되게 큰 파급을 미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아이가 실수 없이 웬만하면 그냥 다 잘 되는 게 좋지 빨리 떼는 게 관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심리적으로 어머님이 좀 편안함을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는 유아용 변기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살, 4살인데 이걸 떼려고 할 때는 유아용 변기를 써요. 근데 이제 7살이잖아요. 그리고 7살쯤 되면 얘가 유아용 변기에서 그럼 성공해. 그럼 그 변기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될 나이란 말이에요. 얘가 어디 친척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공공장소에 가서도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유아용 변기는 추천하지 않고요. 단지 근데 아이의 체구에 따라서 그냥 우리 어른들이 쓰는 변기는 조금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변기 위에 끼우는 그 편안하게 딱 앉을 수 있는 커버, 유아용 변기 커버는 필요하면 추천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 높이도 좀 이렇게 맞아야지 맞아. 좀 편해지니까 뭐 발판을 놔준다거나 이제 이런 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별도의 변기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 기저귀를 빨리 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기저귀에만 변을 보려고 하고 그런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어떤 선생님의 코칭을 받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정말 시간에 맞춰서 그냥 변기 앞에 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변기에 대한 거부가 맞아. 있으니까 보통은 배변 훈련을 시킬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한 적어도 90분에서 2시간 사이까지는 그 안에는 소변을 안 본다. 이 정도 간격은 돼야 배변 훈련을 시작할 시기로 보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는 분명 그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0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를 간격으로 놓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도 옷도 안 내리고 그냥 거기 변기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한 걸로 해서 보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상품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때 당시에 텐텐이라는 그 비타민 카라멜을 너무 좋아해갖고 거기 쓰면 텐텐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옷을 벗는 것까지 하면 한 걸로 체킹해서 주고 했더니 저는 이걸 시작할 때 내가 그냥 막연히 예상한 기간 어느 정도 걸리겠지.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그 방법이. 근데 이제 뭐 애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럴 때 어머님도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우리는 2시간에 한 번 여기 가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했으면 좋겠고, 기저귀에 하는 거를 고집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에 하고 막 구석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꼭 저 방 구석, 뭐 책상 뒤, 뭐 소파 뒤, 막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그럴 때 이제 그걸 좀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격마다 찾아가고, 뭐 기저귀를 벗고 앉아보고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게 좀 빨리 안 되면 기저귀를 화장실에서만 대변 보는 걸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의 대변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배변 활동을 화장실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에 하고 서서 하더라도 우선 화장실에서 하는 걸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저귀를 하고 변기에 앉아서. 기저귀를 하고 변기에 앉아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저귀에 좀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저귀에 하지만 변은 변기로 내려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 구멍을 크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단계. 그래서 꼭 2단계대로 안 따르시더라도 지금 보면 얘를 막 변기에도 앉혀 보려고 하고 동영상도 보여줘 보고 나름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간헐적인 걸로는 별 효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짜서 시간 맞춰서 가보는 거 를 하고, 뭐 기저귀를 하고 화장실에서만 하는 걸 해보고, 이런 거를 그 집안 환경에 맞춰서 단계를 짜라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를 짜서 그냥 오늘도 그냥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 잘하면 좋은 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고, 보상물을 2종류로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주는 거, 작은 선물, 그리고 연주 씨가 말한 케이크를 샀다는 것처럼
오늘 좋으니까 케이크 사자 이제 이게 아니라 그걸 미리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변기에 서 대변을 성공하면 네가 좋아하는 이거를 우리 선물로 하자. 이거를 뭐 선물을 실제로 마련해 놓고 저거를 그날 오픈하는 날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종의 그 상징적인 마크만 붙여놓고 그러면 너 성공하면 우리 저거 사기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큰 보상물하고 매번 성공했을 때마다 주는 보상물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것만 얘의 배변이 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배변 훈련을 하려면요 우선은 그것만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잘 되려면 애가 혼자 옷을 벗고 입을 줄 알아야 되죠. 그거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소근육들이 잘 안 돼가지고 혼자 옷 벗고 입고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변기에 앉는 그 촉감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얘가 정말 화장실 가서 혼자 변을 보려면 할 수 있는 게 혼자 옷을 입고 벗을 줄 알아야 되고, 손을 뒤로 돌려서 뒤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물을 내리고 손 씻고 이런 걸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얘가 과연 혼자 옷 입고 벗곤 잘하나?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체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어떤 거,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할 때는 특히 이 정도 나이 되면 그 유아용 변기 안 쓰는 것처럼 기저귀를 자는 시간, 낮잠 시간만 빼고 그냥 기저귀를 안 채우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변 훈련에 대한 거는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실패 경험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저귀를 빼는 건 최후의 단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장애 친구들한테는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 친구고 나이가 이미 좀 몇 년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을 때는 기저귀를 평소에 혹시 실수할까봐 해서 해버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떼는 날이 너무 더 요원해진다는 말씀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더운 계절이 배변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조금 헐렁해서 이렇게 잘 벗고 입을 수 있게 너무 꽉 끼지 않는 옷으로 하고, 만약에 얘가 좀 젖어도 막 겨울이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뭐 감기나 막 다른 것까지 걱정되고, 여분 옷을 싸갖고 다닐래도 막 그 부피들이 막 커지니까 우선은 옷을 좀 필 거를 그냥 좀 감안을 하고 이 나이면 그냥 그 기저귀 없이 훈련하는 것도 좀 추천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